그러다가 외국인으로서 베이징 매장 점장을 처음으로 맡았어요. 네, 이제 하이디라오 그렇게 매장을? 네, 이제 대표님 수행 비서를 하다가 다 중국인인데 기존에. 네네네 다 중국인이었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저만 제가 이제 외국인이었으니까 갑자기 이제 대표님이 너 베이징에 있는 매장하고 어느 지역에 있는 매장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니 중국에서 점장하면은 뭐 연봉이 한 10억 정도 된다면서요. 안녕하세요. 작심삼일도 매일 하면 습관이 된다. 우왕장의 우왕준이. 정성범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시는 분은요. 하이디라오 혹시 들어보셨어요? 모를 수가 있나요? 하이디라오 가봤어요? 가봤죠. 제 친구가 네. 진짜 T1 선수들이 거의 모델 아니에요? 엠베서더? 거기 친구를 한번 갔는데 바로 그냥 룸을 활짝 열어주시더라고요. 오, 하이디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SNS에서도 그런 영상들, 짤 그리고 챌린지 같은 거 좀 많이 기억에 남는데 오늘 모실 분은 저희가 하이디라오 한국 1세대 멤버이시고 외국인 최초로 중국 본토에서 매장을 맡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8년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외식업이 어렵잖아요. 네. 정말 버텨서 기회를 만드신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스부터 코로나까지 굉장히 위기가 많으셨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또 새로운 위기를 도전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이어오셨다고 하니까 진정한 그런 인생 스토리 한번 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하이디라고 하면은 진짜 그 나루토인데 단단단 단단단 단단단단단. 역시 쇼폼 유튜버 대단합니다. 아니 그게 한동안 진짜 엄청나게 너무 떴었어. 유행했었어. 모든 모두가 영상이 있었어. 아이돌들도 도배가. 다 하고. 맞아요. 그럴 물론 정도로. 챌린지를 만드신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쵸. 저희가 하이디라오에서 어떤 역사를 또 쓰셨는지 굉장히 들어봐야죠. 궁금한데요. 들어봐야죠. 저희가 좀 전통적으로 나는 땡땡 왕이다 이렇게 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왕이고 성범이는 좌왕인데 우리 현영님께서는 어떤 왕으로 저희가 불러드리면 될까요? 저는 버티기왕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존버왕? 약간 이런 네네네네. 뭘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오신 거죠? 우선은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 주셨던 이제 사스 때부터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세월을 중간중간에 좀 버텼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들을 아마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식업 하면은 사실 이런 코로나나 사스 때 많이 폐업을 하고 브랜드들이 많이 사라지는 시기이기도 했잖아요. 그쵸, 정말 힘들죠. 네, 맞아요. 생각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어릴 때를 좀 돌이켜봤을 때 유치원생 때나 초등학생 때 좀 어떤 아이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착했어요. 그냥 엄마 말 잘 듣는 아이. 네, 그리고 공부도 그냥 뭐 못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특별하게 잘하진 않았지만 네, 중간 이상 갔던 아이 뭐 그렇게 해서 말썽 피우지 않았던 첫째 장녀였어요. 아, 또 K 장녀셨구나. 네네네네. 그러면 됐다. 그때는 한국에서 쭉 사신 거죠?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네, 맞아요. 아니 그러다가 이제 중국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중국어를? 중국어는 이제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홍콩 배우가 있었어요. 누구죠? 제가 이제 이거 뭐 얘기하면 나이가 보록 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 당시에 좋아했던 배우가 첫 번째는 장국영이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명이었는데 이제 여명을 워낙 좋아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명은- 홍콩 영화에 대한 약간 환상에 좀 빠져 있었어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홍콩 영화의 황금기 아니었나요? 좀- 그죠. 사대천왕 나오고 막 이럴 때여가지고. 여명은 여명 808밖에 몰라요. 네. 네. 네, 혹시 몇 네. 년생? 저- 뽀록 난다고 하셔서. 저 83년생입니다. 83년. 네네네. 그 나이로 안 보이세요? 네, 괜찮습니다. 전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가 이제 제2외국어를 배우잖아요. 선택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할 때 저는 중국어를 선택을 했어요. 그때 처음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 네네.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운 거죠. 중국어를. 네. 아니 근데 의외로 주변에서도 친구들이 이렇게 약간 덕질을 기반으로 음. 본인 커리어를 찾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막 애니메이션 보다가 일본어로 쭉 빠지고 그쵸. 최 사진 찍고 얼굴 포토샵 해주다가 시각 디자인으로 빠지고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전공 좋아하는 거를 전공 살려서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또 전공하게 되면 싫어질 수는 있지만 음. 좋아하는 걸 찾기에는 더할 나위 없다.
지금 하는 일 다 좋아하시죠? 아 너무 좋아하죠. 지금 네. 촬영하는 건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으시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럼요. 진짜 행복해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2 외국어를 중국어로 하시면서 열정을 담아서 이제 중국어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호기심이 가득했었던 것 같고 중국어 이제 근데 약간 처음- 네. 중국어랑 홍콩 중국어랑 조금 캔터니스랑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때 몰랐어요. 광동어. 저는 그냥 홍콩의 영화에 나오는 중국어가 그게 그냥 원중. 저희가 원래 음. 배우는 그 보통화? 표준어인 줄 알았어요. 네, 그걸 나중에 배우면서 처음에 그걸 그때 깨닫게 돼가지고 아 그러면은 네네. 홍콩 여기 음. 광동어로는 선택 안 하시고 계속 네 표준어로 표준어로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은 홍콩말 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네. 아직 그럼 이런- 홍콩어는 못 하시는 이런 거예요? 아이러니가?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북경 그러니까 표준어만 해도 너무 많다 그쵸. 보니까 배울 게 아직 광범위하죠. 거기까지는 중국어 네. 진짜 제일 네네.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중국어를 2년 반 동안 좀 공부를 하면서 네. 이게 제가 알파벳 계열의 유럽에 살다가 중국을 가니까는 저는 이제 언어를 유럽에 살면은 스페인어, 뭐 이태리어, 프랑스어 다 로망스어에서 파생된 언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2개국어, 3개국어, 4개국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공부하는 친구들은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중국어를 시작했을 때도 중국어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문화적으로 어원적으로도 다르고 일단 한문을 쓰는데 한문이 끝이 없는 거예요. 맨날 배워도 새로운 게 나와. 그래서 포기했어요 저는. 깔끔하게. 근데 그럼 흥미를 쫓아서 제2외국어 선택한 것까지는 공감이 가는데 이쪽으로 약간 커리어를 타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 계기는 어떻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를 중국어에 너무 재밌어서 하다가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첫 학기 때 바로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전학을 가야 됐었어요. 네. 그래서 전학을 가는데 이제 전학 갈 학교를 골라야 될 때 그것도 중국어를 있는 학교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양천구에서 마포구로 이사하면서 홍익여고가 이제 마침 중국어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또 계속 중국어를 이제 하면서 이제 학교 축제 때도 이제 저는 중국어로 사회 보고 그러다가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유학을 가셨는데 어디로 가신 거예요? 저는 북경으로 갔어요. 바로 북경으로 베이징. 대학교로 네네. 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진로를 선택하려고 고민을 했을 때 네. 어쨌든 중국어를 계속 했으니 대학도 중국 관련된 걸 가고 싶은데 알아보니까 보통 대부분의 중국 학과 가시는 분들은 중간에 휴학이나 아니면 교환학생으로 또 중국을 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 나서 그러면은 그냥 나는 아예 애초에. 중국으로 가버릴까? 약간 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먼저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보고 중국 대학을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럼 어학연수를 얼마 정도 하시고? 1년 했습니다. 1년 어학연수를 하고 HSK를 보신 거예요? 네, 그 HSK는 그 전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학연수 하면서 그 대학교에 들어가야 될 그 급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본과로 갔죠. 그럼 HSK로 입학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는 중국어 시험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디로 입학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 베이징 사범대에서 제가 어학연수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사범대 중문학과를 들어갔어요. 네. 네, 중문과로. 사범대. 네, 중국의 사범대 네. 중문학과. 네. 그리고요. 유명해요. 제가 이제 1학년 다니면서 여기서 졸업을 내가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문학 중심의 과였어요. 힘 더 네. 힘들겠다. 그 머리가. 교수님이 고대 시랑 이런 이제 소설을 이렇게 막 읊어주시는데 하나도 현대 중국어도 네. 익히기 힘든데 네, 역사까지 하나도 가버리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현타가 와서 그래서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1학년까지만 다니고 다른 학교를 바꾸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게 베이징에 있는 중의학 대학을 갔어요. 네, 중의학을 한번 해보자. 어차피 중국어 똑같이 어려운데. 의학을? 네, 중의학이요? 중국어로 네. 의학을 가는 건 더 힘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더 힘든데 와, 그래도 대박이다. 그 당시에 그냥 정말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래도 의학이라는 공부를 내가 해놓으면 나중에 좀 생활이든 언제든 뭐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써먹으려고 의학을 써먹으려고 의대를 가는 거는 아니, 써먹긴 하겠죠. 아프면 그쵸. 스스로 막 진단하고 청진기 되고 네, 너무- 그래서 너무 그냥 웃기다.
병원을 가는 게 더 네. 쉽지 않은 일인가. 네, 그래서 그때 정말 무모하게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근데 같아요. 입학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와. 반학기 때는 그 사실 천재셨나? 네.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외국인이 중국에 유학하는 상황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외국인을 위한 전형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형을 통해서 저도 이제 중의학 대학을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중국인이 한국 와서 국어국문학과 다니다가 아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나는 의대로 가야지 한 그럼 거거든요. 거의 지금.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근데 뭐 국어국문학과 가능은 가서 하나 쉽지 어, 않은 길이잖아. 고려가요 그쵸. 배웠을 생각하면 중국인이 좀 쉽지 않았겠다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 네, 네. 근데 그 사이에 사스가 있었다는데요? 사스가 터졌었다는데요? 네. 그 당시 사스가 지금의 이제 코로나처럼 네. 이제 음. 엄청난 그 당시에 이제 전염병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어학연수 엄청났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사스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없었어요. 성범 씨는? 아니 있었나? 사라는 있었죠, 당연히. 그게 몇 년도죠? 아마 예, 그래요? 그래. 내 기억이 아예 안 어렸어요? 난다니까? 애기였어. 저 3살이요 3살.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으면 다들 좀 귀국할 법도 한데 네. 그걸 또 유학생들- 버티고 살아나오셨다고.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시기에. 그 당시에 거의 90% 학생들이 다 돌아갔고 그쵸. 학교에서도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학비를 다 이제 환불을 해줬어요. 와. 어, 좋은 환불까지. 학교다. 원래 환불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염병 이슈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갑자기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돌아가서 그걸 다시 만약에 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올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좀 불안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버텨.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때부터 버팀왕이 나오는 네, 건가요? 네,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근데 중의학대를 5년제인데 또 학사까지 그래서 버텨서 졸업을 다 하시고 네, 맞아요. 이제 아무래도 의학대다 보니까 저희가 5년제, 7년제, 석사 포함 7년제랑 이제 학사만 하는 걸 선택할 5년제. 수 있었는데 네. 저는 그냥 학사로 선택을 했었어요. 아, 네. 근데 그거를 졸업하신 것도 대단한데 그리고 의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신 거예요? 의사까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의사를 하려면 이제 그 대학원을 가고 그다음 대학원 공부를 가 더 해야 다니면서 되는구나. 네. 의사고시를 이제 중국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저는 이제 포기했죠. 의사는 포기 네. 깔끔하게.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귀국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들어오셔서 처음 일자리를 구하는 건 아무래도 전공적으로 노력하신 건가요? 전공적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이거는 한국 의대를 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의사면을 한국 따야 되니까. 한의학에서 중의학에 대한 그거를 이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도입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쵸. 저는 그냥 중국어를 내가 했으니 중국어 관련된 일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중국어 관련된 일을 열심히 찾아다녔죠. 유학 가시기 전에 통역사의 꿈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알바를 살짝 해보셨어요? 네, 통역 알바도 했었고 뭐 이것저것 일단은 중국어 관련된 일을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만큼 찾지를 못했어요. 이게 그래서- 외국어를 네. 한다고 해서 생각보다 한국에 와가지고 기회가 많지 네, 않더라고요.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냥 일단은 그냥 단기 알바부터 시작해서 그냥 닥치는 대로 뭐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통영을 대타로 가셨다가 하이디라오에 입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제 학교 동기가 그 하이디라오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한국에 진출할 때 네. 그 인테리어 팀의 그 통역을 맡았었어요. 아. 근데 갑자기 이제 자기가 그 전에 하던 일 출장이 중국 출장하고 겹쳐서 현영아 미안한데 이거 한 이틀만 나 대신 좀 해주면 안 될까? 근데 당시 이제 저는 이제 정규적인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어서 좋아 이러고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죠. 그 하이디라우 측하고 인테리어 팀하고 미팅하는 날에 이제 제가 가서 알바를 했는데 거기에 네. 이제 하이디라우 인사 담당자 분이 오셨고 이력서 좀 주세요. 그래서 저희랑 한번 일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 주셔가지고 고민 없이 그냥 바로 드렸죠. 그 당시 이제 하이디라오가 어쨌든 허거 브랜드고 외식업이다 보니까 이제 매장을 처음 명동에 1호점을 냈을 때 명동이 이루어졌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매장 근무로 그러니까 사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무슨 일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갔어요. 일단은 그게 지금 통역하러 갔다가 지금 갑자기 네. 하이디라오에 입사를 한 거잖아요. 네, 어쨌든 중국기업이고 중국어를 쓸 수 있겠구나. 약간 그쵸. 이제 그 생각으로 전공 간 살려 거예요. 살 수 있는 일이니까는 일단 이력서 내고.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매장이 그 당시에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매장이 없잖아요. 네네. 오픈하면 바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배울 수 있는 매장을
베이징에 있는 매장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같이 입사한 친구들하고 베이징으로 다 연수를 갔어요. 한 달 동안. 아. 네, 그래서 현지에 있는 매장에서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업무를 일하면서. 배웠죠. 아. 네, 같이 일하면서. 처음 이제 저는 그 입구에서 손님들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오시면 몇 분이세요? 인사하고 몇 분이세요? 하고 안내하고 뭐 이런 그런 걸 했었거든요. 입구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매장이 돌아가는 경영 아니 그런 것들을 조금 하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매장에 만약에 저희가 오픈했을 때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주문 어떻게 받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매장이 하고 싶어요. 돌아가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네. 좀 배우라고 여기에 네. 배치를 한 것 같은데 네, 느낌이. 맞아요. 네, 네. 어땠어요? 그때 너무 응. 일단은 멘붕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중국 생활을 어느 정도 해서 그 문화도 그냥, 이해를 네, 하고 예, 문화를 이해하고 환경도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적응을 잘 하는 편이어서 괜찮았는데 그랬던 저도 이제 저희가 중국에 현지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하고 동일한 환경에서 일을 했어요. 숙소도 심지어 이제 중국 친구들 그 직원들 같이 자는 숙소에 저희가 침대 배치 같이 넣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스파르타다 완전. 고생 네. 많이 하셨겠네요. 네, 그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랑 생활 방식이 좀 다르다 그쵸. 보니까 아무리 내가 이 네. 나라 문화를 이해를 해도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음식도 직원 식사도 입맛에 안 맞았고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은 이제 좀 현타가 올 정도로 이게 여기서 이런 내 게 길이 맞나? 맞나? 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힘들었었죠. 그러면은 명동에는 1호점이 생기고 한국은 한국대로 진행되고 갑자기 나는 중국으로 보내진 거잖아요. 네. 거기 중국에서 숙소 생활은 좀 어땠어요? 숙소 생활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2층 침대거든요. 그래서 2층 침대였는데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많다고요? 네, 한 그러니까 마리도 아니고? 서랍 열면 이렇게 파파박 이렇게 사라지고 이제 그 침대 이런 기둥 같은 데도 막 타고 거짓말. 올라오고 진짜요. 그래서 제가 거기 어떻게 살라 그래요? 거기 그거에 너무 이제 좀 엄청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매일 밤 잘 때 최대한 늦게 숙소에 들어가고 구멍이랑 구멍 그러니까 틈을 다 막았어요 이불로. 근데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화장실 일단 문이 없어요. 맞아. 중국은 문이 없어.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아예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아파트 앞에 있는 KFC로 저희가 이제 다 이용했죠. 다른 거기는 사람들도. 이용 안 네. 하고.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또 퇴사도 했어요? 아니면 다 그랬죠. 버티던가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을 아예 처음 가본 친구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 못 버틸 거. 네. 한국인 최초로 본사 총대표 수행비서를 하셨다고요? 이건 어떤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입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하고 왔어요. 하고 이제 오픈하고 영업하고 그러다가 이제 입사 3년 차에 네. 갑자기 이제 저희 그 당시 이제 저희는 이제 사수제거든요. 다 사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을 총 담당하셨던 분이 이제 제 사수였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일주일 안에 인수인계 너 하던 거 하고 짐 싸서 중국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짐을 싸고 막 비자하고 해가지고 그냥 영문도 모른 채 갔어요. 저도 이제 입사를 3년 하고 나니까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에 조금 빠져 있었을 때 어떻게 눈치를 채셨는지. 찰나에 이제 중국을 네. 가세요. 이렇게 네, 눈치가 맞아요. 빠르시네. 맞아요. 얘 얘가 일 그만둘까봐. 잘하네. 그래서 야 이러다 얘 퇴사하겠다. 빨리 중국으로 보내. 자리를 좀 줘라. 새로운 일 줘야 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정말 기대도 안 하고 일단은 짐 싸서 바로 중국 갔죠. 네. 갔는데 알고 보니까는 본사 총 대표 수행 비서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처음에 갔을 땐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저희가 처음에 베이징을 간 게 아니라 서안이라는 도시를 갔거든요. 근데 서안에 그 당시에 하이디라우 본사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 대표님이 계시는 사무실. 글로 가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정말 그 형광등도 막 이렇게 꺼질랑말랑하는 정말 이런 어두컴컴한 그런 사무실에서 제가 놀랐던 게 아니 하이디라고가 이렇게 크고 매장이 이렇게 많은데 중국의 본사- 매장이 몇 개인가요? 그 당시에 몇백 개 됐죠 이미. 네. 타이로 엄청 대기업이에요. 아니, 상장했나요? 네. 상장기업이에요. 와, 근데 지금 되게 허문 사무실 본사 네네. 사무실 처음 그래서- 간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본사라고 하고 대표님이 여기서 업무를 보신다고 그래서 사실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다 쓰러져 갈 것 같은 이 건물에 건조하시네. 계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님도 지독하시네요. 아. 갔더니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전 지역의 지점장들만 모이는 간부 회의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 베이징에 떨려라. 정말 산 밑에 호텔 리조트를 통째로 잡아서 이제 창업자분하고 이제 대표님들하고 이사진하고 계속 이제 회의하는 자리에 갔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비서팀에서 이제 저한테 특별한 업무는 준 건 없지만 옆에서 계속 듣고 기록하고 계속 옆에서 이제 졸졸졸졸 쫓아다녔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연수원. 그게 네. 알고 보니까는 수행 비서였던 맞아요. 거예요? 갑자기 그 원래 수행 비서를 하고 있던 친구의 업무를 제가 바로 인수 있게 받게 됐죠. 그러다가 외국인으로서 베이징 매장 점장을 처음으로 맡았어요. 네, 이제 하이디라오 그렇게 매장을? 네, 이제 대박이다. 대표님 수행 비서를 하다가 다 중국인인데 기존에. 네네네 다 중국인이었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저만 제가 이제 외국인이었으니까 갑자기 이제 대표님이 저희 너 베이징에 있는 매장하고 어느 지역에 있는 매장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고민했어요 한 며칠 동안. 대표님이 수행 비서를 하면서 그럼 어떤 점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일단은 당시에 대표님도 18살에 하이드라오에 입사를 해서 이미 입사생으로 하신 거예요? 창업하신 분이 아니라? 창업자는 따로 계셨고 네. 입사를 하셔서 대표가 되신 분이었거든요. 와, 그게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업무로 입사를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홀서빙부터 하셨죠. 그분도 이제 신입 와. 직원부터 하셨죠. 와. 네, 그 책에도 나와요. 그래서 전설적인 분이었어요. 사실은 우리 그 당시에 회사 내에서도.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떤 이제 문제를 바라볼 때라든지 그다음에 해결하실 때 그런 것들이 정말 배울 게 많았어요. 그리고 되게 정이 많으셨고 그다음에 소탈하셨고. 네. 그러면 지금 그 매장은 한 1년 동안 운영하다가 혹시 폐점까지 책임졌다고 하셨는데 폐점이 된 건가요? 그럼?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매장을 2개 중에 하나 골라서 한번 고민해라라고 하셨을 때 하나는 되게 작은 매장이었고 하나는 엄청 큰 매장이었어요. 대형 매장이었거든요. 둘 다 어디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쪽 광저우 쪽의 어떤 한 도시였고 하나는 베이징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베이징을 선택한 이유가 아무래도 베이징에서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마침 그 매장이 한인타운 안에 있는 매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리가 저는 익숙하니까 그래서 대형이어도 한번 뭐 아니면 더 안 되면 한국 가지 뭐 약간 이제 이 생각으로 그럼 저 베이징 왕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징으로 갔는데 그 매장이 이제 전통이 있는 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픈한 지 10년이 넘었고 운영한 지 10년이 넘은 노후 매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제가 운영을 하면서 이제 회사한테 보고를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운영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정비를 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종합적인 이제 회사에서 검토를 해서 그러면 폐점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폐점까지 해서 그 매장이 제가 마지막 점장으로 이제 찍고 나온 거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셨군요. 네. 중국 아이디라에서 마지막 네. 업무였고 네네. 그다음에 한국으로 또 들어오시는 거죠? 네네네 맞아요. 이제 한국 진출을 하게 되신 스토리가 또 어마어마한데 네네. 요거는 이제 부산에 매장을 또 만드신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매장이 폐점되고 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일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수가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에 지금 부산에 매장 하나 낼 계획인데 그거를 너가 다 해봐봐 이래가지고 같이 준비하자 이래갖고 이제 한국을 가서 부산에 이제 첫 매장 1호점을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이미 한국에는 서울에는 매장이 몇 개 있었나요? 그 당시에 이미 대학로 한 6개? 6개 서울에는 있었고 한 6개 부산이 있었고. 7호점이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딱 오픈했을 때가 딱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매장이 일단 한국 그 매장 중에서 제일 큰 매장이었고요. 그 하이디라 원래 늦게 가서 다 같이 먹는데 네, 그게 다 안 된다는 맞아요, 거네. 맞아요. 그 점장인데 뭐 책임감으로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나 버텨야 되나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매장이 워낙 컸고 하니까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좀 무모하게도 그때도 이제 저희가 보통 하이드라 이제 가보시면은 대기존에서 이렇게 대기하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무료 음료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걸 드리는데 저는 그 당시에 하겐다즈를 내가 줘야겠다. 또 비슷한데 네. 하겐다즈. 그럼 이제 좀 바이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오시는 분들이 하이데라오에 대한 어떤 금액적인 부담이나 했을 때 그런 거를 좀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약간 이런 생각에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넣었어요. 매장 1층에다가. 그럼 반응이 어땠어요? 좋았죠.
그래도 이런 걸로 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사는 계기가 네. 됐다. 그리고 이제 네일 아트 서비스가 있었으니까. 오, 네일 아트까지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지금도 매장 있어. 가시면 네일 아트 이제 저희가 오. 기본으로 해야 되는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아직 네일 아트. 하이디라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이어가지고 정말 얘기로만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일 아트 선생님 신기하네. 분들 이제 채용할 때도 네일 아트 선생님은 사실은 이제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네, 보니까 네. 이제 그분들을 저희가 따로 고용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작은 거라도 뭔가 우리는 더 좀 챙겨주는 다르게 느낌. 네, 할 수 있는 것도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천천히 이제 뭐 해제가 되고 그랬던 시점에 이제 제가 마침 1년 하고 나서 그 8년 차쯤 되는 시점이었는데 저도 이제 제 스스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아, 8년이면 한 회사에 굉장히 네. 오래 있는 거잖아요. 계속 네. 할까 말까. 네, 그러니까 지금 환경도 너무 좋고 조건도 너무 좋았지만 안정적이었고 근데 내가 이거를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아니 중국에서 점장하면은 뭐 연봉이 한 10억 정도 된다면서요? 아, 점장에서 10억은 힘들고요. 저희는 이제 매장을 계속 출점할 때 그 권한을 첫 번째 점장한테 줘요. 그 이제 상응하는 어떤 조건을 갖춘 점장이 또 매장을 오픈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서 혹은 우리 이제 사수나 이런 팀으로 해서 점점 확장되는 방식인데 그게 관리하는 매장 혹은 소속되는 매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성과급이나 급여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전체 지역을 맡는 지역장 같은 경우는 뭐 연봉이 어마어마하죠. 아 그럼 네. 10억까지도 갈수 이제 있다. 지역장까지. 네. 피라미드식 구조. 성과 보상 제도였다 보니까 네. 그런데 결국 퇴사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시기라서 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나이가 이미 뭐 이렇게 젊은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내가 그 이후에 뭔가를 더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환경 안에서 계속 안주하는 것보다는 조금 하루라도 빠를 때 새로운 좀 환경으로? 다른 걸 한번 해보자. 음. 다른 거를 내가 좀 더 해서 나만의 뭔가를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이제 퇴사를 했죠.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코너 시작하도록 할게요. 선곡의 방정식, 버티기 왕이 말하는 버티기의 비결. 그럼 이제 막 도전하는 청년들이 버텨야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제 작은 선택으로 지금 이런 결과까지 오게 됐는데 누구나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내 나이 때 내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들을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나는 최상의 선택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최선의 선택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최선의 선택들이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순간도 있는데 절대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지금 부족한데 이걸 내가 해도 될까? 라는 순간이 오면 그냥 일단 가자. 그냥 일단 해라. 무조건 고 하자. 생각보다 그 결과가 그렇게 최악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자. 전 방금 그 나이키의 카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Just do it. 제일 중요해요. Just do it. 그냥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뭐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 안 해야 하는 이유가 이유만 늘어. 생기니까는 맞아. 그냥 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해야 돼요. 저희 오늘 이렇게 우왕좌왕 또 출연해 주셔가지고 떠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이런 자리가 처음이어가지고 오늘 첫 촬영이시래요. 네. 아예 너무 잘하시네. 이런 촬영 자체를 처음 하신 거래요. 너무 긴장했고 솔직히 어. 이제 너무 떨렸는데 네. 두 분이 이렇게 수다 떠는 것처럼 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래도 내가 떨었던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 잘해주시고. 네. 최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그냥 감사합니다. 하신 느낌인 거잖아요. 지금. 좋아요. 감사합니다.